이지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변함없이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아침에 좀 요란한 일이 많았어요.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더 일찍 일어났고요. 오늘은 저희 이제 미라클 모닝 국가대표라고 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미라클 모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저번에 이야기 드린 타인 조절법, 이제 그런 어떤 기능상의 어떤 이제 어떤 효과, 타인 조절법의 효과들을 좀 독특하게 누리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방송용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수요일마다 영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토요일 날 1시간 정도 또 할애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좀 촬영을 했고,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원래 본래 하던 시간보다 한 30분이 당겨지다 보니까 제 루틴은 좀 이게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났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하고 일단은 영상 찍고 조금 늦은 시간에 일단 여러분들 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빨리 찍고 긍정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또 글 쓰고, 이렇게 이제 루틴들이 좀 진행이 될 거고, 오늘서부터는 이제 아침 글쓰기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다양한 영상들을 뭐 한 편이든 두 편이든 좀 찍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영상을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일단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 때 양질의 볼만한 콘텐츠를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제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그래서 편집을 굳이 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러면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아까 짧게 한 3분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변함없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라고 하는 책 중에서 3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는 여러분들 어떤 패배자의 언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우리가 패배자의 언어, 희생자의 언어들을 사용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떤 작은 뉘앙스지만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희생자의 언어의 또 다른 형태는 무엇 하면 좋겠다이다. 하면 좋겠다는 말은 목표 앞에서 다시 한번요. 하면 좋겠다는 말을 목표 앞에 한다는 것은 좀 어렵게 표현을 해놨나요? 하면 좋겠다는 말을 목표 앞에 한다는 것은 잠재의식의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전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무엇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잠재의식,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끊을 수 있었으면, 이제 이제 해석이 나와요. 담배를 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몸무게를 줄였으면 좋겠다. 돈을 저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해야 한다. 노력해 보겠다. 되면 좋겠다. 미안하다. 나를 비난하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다 등은 희생자의 언어라는 거죠.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죄책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강화되고 잠재의식 속에 죄책감이 더욱 깊이 자리 잡게 된다. 이 죄책감이라는 건 별로 안 좋다고 했죠. 부정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언어들은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것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모르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실패나 안 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확고부동하고 분명한 어조로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라. 자, 지금 당장 희생자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자. 앞으로 분명한 언어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자. 나는 무엇 하겠다. 나는 무엇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분명하게 말하자. 또 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에 하고 싶다고 말하자. 특히 할 수 없다가 되면 되면 좋겠다. 할 수 없다. 대신에 할 수 있다와 하겠다라는 말을 하자는 얘기죠. 할 수 없다. 되면 좋겠다. 어떤 일은 가상적인 말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다음에 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자. 요런 요 뉘앙스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저도 한번 공부 삼아서 다시 한번 끝을 읽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방금 전에도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311페이지, 12페이지 이제 넘어가면서 읽고 있는데, 이 삶의 죄책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의미 없는 일이죠. 죄책감을 가진다고 해서 무언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 마음은 편해질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내가 누구에겐가 미안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내가 죄책감이라는 그런 감정을 가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행, 반드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 문제를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드는 가장 밑바닥 근저에 있는 건 바로 실행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행동하는 것, 액션, 바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죄책감이라는 게 부정적인 거고, 그것을 제거하는 5가지의 방법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뭐 어떻게든 뭐 5가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거, 오늘은 이 부분만 아침에 좀 읽었어요. 뭐 오늘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아침 루틴이 꼬이는데 자, 이 부분만 쭉 정리해서 5가지든 2가지든 정리 한번 쭉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 나와요. 파괴적인 자기 비판을 제거한다. 파괴적인 자기 비판이 뭘까요? 자신을 비하하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동시에 누구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자. 그러니까 파괴적인 자기 비판을 하는 자기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하는 말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게끔 하지만, 다른 타인조차도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로 비판하는 것들도 거부하자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누구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하면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자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요. 자, 이건 요거 잠깐 뒤에 읽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내 마음을 알지만 타인이 여러분 마음을 알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예, 왜냐면 왜냐면 이게 손이 아프거나 어떤 상처가 있거나 어디를 다쳤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금방 아시죠.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금방 아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아픔만큼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겪는 아픔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은 그런 자각이 없지만 아까 같이 상대방에게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하면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이 부분 읽으면서 누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어느 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댓글로라도 내가 그분한테 좀 해드렸으면 좋겠고, 이런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분 생각을 하면.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이셨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많이 아쉽고, 분명히 좋은 생각으로 굉장히 제가 기억하는 한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신 분이고, 아마 어려운 가운데 스스로 일어서면서 나름대로 어떤 조금 완성되지 못한, 조금 섣부른,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일찍 터트린 샴페인에 취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늘 반성을 하지만 내가 너무 빨리 어떤 자만을 한 게 아닌가. 조금 더 나를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했었는데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나의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이타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한테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여러분의 삶을 건드리거나 여러분의 루틴, 여러분에게 비판을 가할 땐 분명한 어조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빨리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다 연관이 된 거예요. 뭐 1번, 2번, 3번, 4번 해서 5가지의 방법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 부정적인 평가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미래의 실패를 예약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비판들을 무비판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당장은 표시가 안 나고 당장은 그게 편할 수 있어요. 어떤 분란거리를 만들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애쓰는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미안함에 쌓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빨리 끊어버려라.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미래의 실패를 예약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전에 나온 얘기죠. 자기 책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과거에 어떤 일을 발생을 시켰던 일, 이제 비포 애프터처럼 선을 이제 종이에다 그라 그랬죠. 거서 이전에 내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내가 괴롭거나 아파하는 일을 쭉 적고 반대에 그 원인이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내 책임이다라고 수긍하는 것이 상처를 봉합해서 매듭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좋은 거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라는 건 원망을 들을 사람이니까 원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원망을 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를 쓰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싹 트고 부정에 집중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득이 안 된다고 했죠. 아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마음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하면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인다고? 자꾸 긍정적인 것만 보인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선별력이 생기는 거죠. 긍정적인 것과 긍정적이지 않은 것. 잠시만 물 한잔 하겠습니다. 목이 마르네요. 긍정적인 것과 긍정적이지 않은 것, 이것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별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게 있으면 긍정이 붙는 것처럼 긍정적인 것만 보여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 취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 하는 건, 사람의 유전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 정보를 시각적인, 청각적인, 이렇게 책 읽는 거 여러 가지 정보를 온몸에 있는 감각을 모두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아가 선별적인 생각, 하고 마음을 먹는 게 있으면 그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들 것들은 보여도 느끼질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긍정에 집중하는 순간 부정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있어도 존재하되, 어느 성경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인 거죠.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재하되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죄의식으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면 강력하게 이를 거부한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안해하거나 여러분이 죄책감을 가지도록 유도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떤 강의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영업 기법인 것처럼 해서 강의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미안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구매하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왜 안 좋으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는 순간 여러분은 늘 부정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단순히 여러분들 주머니에다가 뭐를 우겨넣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까 같이 현혹하거나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자꾸 부정적인 게 보인다고요. 여러분은 겉으로 긍정적인 것 하고 하지만 부정적인 게 된다고요. 그거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업.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시면 추후에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옳은 마음으로, 거둔 마음으로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어야만 여러분이 올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정보사업에서 강연을 하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멘토링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옳은 생각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지만 여러분들도 마음 공부를 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사업화에서 수익화하기 전에 마음 공부들을 좀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일이고 얼마나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돈을 벌면서 행복하면서 돈을 벌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 미라클 모닝 미사님하고도 비슷하죠. 자, 우리 주변에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최소한 1명 이상이 있다. 그 사람이 어머니, 배우자, 상사, 동료일 수도 있다. 이들과 교류하는 감정의 뿌리 자체가 죄책감일 수 있는데 이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빨리 끊어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조정하려고 죄책감을 사용하는 습관을 깨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아주 쉽다. 그냥 침묵하는 것이다. 탱고를 추려면 2사람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도 이쪽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에 누군가가 죄책감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냥 입을 꼭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흥분도 하지 말자. 우리는 방어나 사과를 이용해 죄책감에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이미 조건화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인 자제력을 발휘하여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진다. 휩쓸리지 않는 거죠. 그러한 마음들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업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괜히 미안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영업에 많이 나와요. 아마 그런 거를 강의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강의 하지 마세요. 그건 큰 틀로 얘기하면 정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계속 업을 짓는 거예요.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업을 진 돈을 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낸 걸 가지고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 물건을 산 사람도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방어나 사과를 이용해 죄책감에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이미 조건화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물건을 산 사람이 그 물건을 해빙하겠어요?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그 물건을 쓰겠냐고. 못 쓰죠. 그럼 곧 그 물건을 쓰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실질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애착을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이 가장 선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는 건데, 여러분은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건만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속았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명, 2명이면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계속 사람을 내리는 이 지식사업하고 강연하고 뭐 이런 거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제가 단톡방도 몇 개 들어가 봤지만 어떻게 해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업을 진다고요, 업을. 그러면 자꾸 나는 수익을 해서 돈을 자꾸 버는데 자꾸 업은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어딘가 아파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옳은 영향력으로, 좋은 영향력으로 계속 주면 눈앞에 바로 수익화가 되진 않더라도 훗날 그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되돌려주는 혜택이 굉장히 크고 결실도 옳고 빛깔도 좋은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다.
네, 요거는 참, 요거는 별표 내가 2개 쳤습니다. 2개. 이 책을 읽으면서 별표 2개 친 건 처음이에요. 자, 죄책감을 내던졌다가 그것을 다시 받는 것은 테니스 게임과 비슷하다. 우리가 네트 저쪽으로 볼을 다시 쳐서 보낼 때만 게임이 성립된다. 침묵을 유지하면 죄책감이 게임을 중지할 수 있다. 아, 이거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빨리 끌어내는 방법은 여러분이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대응하지 쉽게 않겠어요? 그런데 복수에 복수를 하고 복수에 복수를 하고 복수에 복수를 하면 끊임이 없는 겁니다. 자, 어느 순간에 끊어야 되는데 결정권이 상대입니다. 아, 중간에 영상이 끊겼네요. 상대방에 가 있으면 그 일이 끊기겠어요? 절대 안 끊깁니다. 자, 상대방에 가 있는데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차례가 왔어요, 공이. 그럼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끊을 수 있는 기회를 가는 거예요. 칼자루를 주고받다가 여러분에서 끝내세요. 여러분에서 스탑을 하세요. 그 부분을 자꾸 더 이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서 끊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같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가슴이 많이 와닿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쭉 진행을 해서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활용하는 직면 기법이라고 해서 314페이지 나오는 부분인데요. 직면 기법이라는 게 뭘까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이 기법은 상대방이 죄책감을 이용해 우리를 조종한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제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라는 말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다. 직면 기법. 이 반문을 할 때는 위협적인 뉘앙스 없이 낮은 목소리로 톤을 설마 그런 일이야 있겠냐는 놀라움과 호기심을 담아서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직면 기법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맞서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자기 앞에 존재가 되어 있는 장애물에 맞서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침묵하는 것을 회피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개는 다른 개념이에요. 회피라는 개념은 좋지 않아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직면 기법,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본인인 거죠. 자, 영원한 테니스, 끝이 없는 주고받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끊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기주도적이라고 자꾸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책을 여러분이 읽는 것도 여러분 마음으로, 읽지 않는 것도 여러분 마음으로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새 삶을 사든 아니면 나쁜 습관을 가진 구삶을 사든 그 부분을 타파하는 것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직면기법이라는 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아픔, 상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회피한다라고 하는 건,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좀 끝낼게요. 상처를 회피한다는 건 상처라고 하는 그 자체를 여러분 외부에다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여러분 내부가 받는 거거든요, 마음을. 그러면 저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삐죽삐죽한 밤송이 같은 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자, 이 밤송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직면을 해야만, 왜냐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상처가.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려면 이 밤송이의 이 V자, 그 아픈 사이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완충제를 넣을 수 있다고요. 안 따끔따끔거리게. 그러려면 상처를 바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그래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그 말과 비슷한 직면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문제도 돌려보고 입체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 문제도 실질적으로 당당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는 순간이 여러분이 포기를 하는 거지, 포기하고 마음을 먹거나 두렵다고 생각하는 게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두려움에 직면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서 나갈지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회피하지 않는 것,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선다는 건 자기주도적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그 세상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세상은 기쁩니다. 얼른 제 루틴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을 잠깐 하다가 또 중간에 끊겼는데 여하튼 그러한 생각들로 꽁충 묻혀서 어떤 장애물 같은 것들을 앞에서 직면을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스스로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생각들을 다 담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이 그런 긍정적으로 가진 생각으로 여러분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